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시험에 매해 출제가 되는 조선 시대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모든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이 세종이에요. 세종. 이 세종의 업적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 권용기 강사님의 암기 방식을 조금은 추가 변형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3, 4, 6, 7, 9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집 안의 장롱 쓰자 훈 3, 4, 6, 7, 9 집안의 장롱 쓰자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인데 일반 민간의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글과 그림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삼강행실도가 세종 때 편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특히 스시마성과 교역을 하기 위해 부산포, 제포, 연포 이 3포가 개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를 보면 북방을 개척하기 위해 4군 6진이 개척이 됩니다. 4군에는 최윤덕, 6진에는 김종서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국경선을 확장하기도 하고요. 또 추가로 6을 보면 이때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이 공법이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땅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해 풍룡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세금 제도를 조정을 해서 일반 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세종 시기에 시행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숫자 7은 중국의 역법, 즉 달력체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체계인 칠정산이 요 세종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숫자 3, 삼강행실도 3포개항, 4, 4군, 6, 6진, 그다음에 전분 6등법, 숫자 7은 칠정산할 때 7, 9는 연분 9등법 이런 식으로 3, 4, 6, 7, 9 배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집에는 집편전이에요. 집편전. 학술기구로서 집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가 되었다가 성종 때 홍문관으로 계승을 되게 됩니다. 안은 이제 앙부일구라고 해서 해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다음에 은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의정부 서사제. 당시 조선의 명령체계를 보면 밑에 육조가 있고 그 위에 의정부가 있고 자, 그 위에 왕이 있습니다. 원래 태종과 세조 때는 육조 직계제가 시행되기도 하거든요. 의정부의 기능이 상당히 없어지고 줄어지는데 육조가 바로 왕에게 직계한다. 그러므로 의정부의 기능은 상당히 없는 사형수를 제심한다든지 외교문서 작성한다든지 그 정도밖에 없고 바로 행정 실무를 맡는 육조가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육조 직계제. 이 육조 직계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태종, 세조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지만 여기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육조에서 의정부, 의정부에서 왕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이런 의정부 서사제 때 왕이 병권이라든지 인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까지 몰라셔도 되고 이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은 장령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농은 이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당시 농부들에게 나이 많은 농부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서인 농사직설이 또 세종 시기에 만들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세종 원년에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왜구의 본거지였던 이 스시마섬, 이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며 자는 이 자경루가 만들어지고 훈은 아주 유명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 4, 6, 7, 9 집안의 장롱 쓰자 훈 이런 식으로 세종을 외우시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판서들 지우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라고 했었거든요. 자, 세조를 보면 세조 때는 요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 이 집현전을 폐지하기도 했으며, 다음에 직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조권 체계를 확립을 하게 되거든요. 현직 관리 위주로 수조권을 분배하기를 함에 따라 그 이전 죽은 관리에게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줬던 수신전과 훈량전이 폐지되는 직전법,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종이거든요. 성종 때는 이 집현전이 자기 아버지 때 폐지가 되었었는데, 이 집현전을 계승을 하여 이 홍문관을 만들고 경연을 활성화도 하기도 했으며, 또 세조 때 이 조선의 근간인 이 경국대전의 편찬이 시작되게 되는데, 여기 성종 때 이르러서는 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니까 경국대전의 완성,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 이거를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바로 겪은 다음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해군 때는 이 중립 외교를 실시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제 강해졌던 후금,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던 명나라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립 외교를 실시하게 되고, 이때 명나라의 이 강홍립을 파견하지만 나중에 후금에게 항복을 하기도 하는 강홍립, 기억을 하시면 되겠으며, 자, 그 다음에는 이 대동법이요. 대동법. 이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 그런 공납 체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대동법에는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가오 단위로 특산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1결당 쌀 12두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포 또는 동전을 거두는 그런 체계가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쌀이라든지 포라든지 전으로는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물건들을 팔아서 왕실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는 이 공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인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공인의 등장에 따라 조선의 이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발전한다. 요까지 꼭 아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수능에 2번 출제가 되었던 영조입니다. 영조. 자, 영조의 정책을 보면 가장 유명한 이 탕평 정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숙종 때 황국기를 등등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의 폐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고루고루 인사들을 등용을 하는 탕평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균관에 탕평비가 세워지기도 했으며, 탕평채를 먹는 등의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법전 체제인 속대전이 경국대전 이어서 속대전이 편찬되기도 했으며, 또 하나는 이 균역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역을 균등하게 한다, 요 말인데,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1년당 군포를 약 2필 정도 거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1년당 2필 거두는 것을 이제 한 필로 이제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의, 이 군역의 예산의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든 예산을 다시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 약 3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결작을 이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결작은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거두게 함으로써 이렇게 줄어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결작이 있으며, 또 하나는 이 선무 군관포를 이제 거두게 되거든요. 1년당 군포 한 필을 거두게 되는데, 상층 양인, 조금 잘 사는 양인에게 너는 선무군관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주고, 이에 따라서 포를 거두게 하는 명예직을 수여하면서 포를 거두는 선무군관포가 있고, 세 번째는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를 원래 왕실의 수입이었던 것을 이제 국가 수입으로 이제 전환시키게 되거든요.
염 선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왕실이 이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돈으로 썼었는데 이거를 국가 수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줄어든 이런 한피를 보충하기 위한 균역법,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자, 정조예요. 정조는 좀 보시기를 자, 바라겠습니다. 정조도 마찬가지 자기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탕평 정치를 펼치기도 했으며,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신도시인 이 수원 화성을 이제 건축을 하기도 했으며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도 합니다. 이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 이 정약용이 만든 이 거중기가 사용되기도 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을 발전시키로써 왕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구로 성장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 규장각에서는 이 규장각 에서 책들을 정리하고 쓰는 규장각 검서관을 이제 기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서얼 출신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평민이거나 천민의 아들로 태어난 서자, 얼자들을 등용하기도 합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규장각에서는 이 초계 문신제가 실시되기도 하거든요. 유능한, 상당히 똑똑한 관리들을 따로 선발해가지고 규장각에서 학술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정조가 직접 유교 성리학을 가르침으로써 나의 스승님 정조,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 부대인 이 장용영을 육성하기도 했고, 다음에 새로운 법전인 이 대전 통편을 또 편찬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요 신해 통공의 조치를 내리게 되거든요. 1791년에 이 신해 통공은 유기전, 이제 주요 핵심 시전을 제외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난전이라고 하면 남자판 가게 이런 뜻인데, 보통 길거리에 돗자리를 깔고 채소라든지 과일을 파는 것을 난전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시전 상인들은 세금도 내는데 난전들은 그냥 앉아서 팔게 되니까 도성 안과 도성 근처에 이런 난전들을 금지할 수 있는,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시전 상인들에게 주어졌거든요. 이를 금난정권이라고 했었는데, 이 금난정권이 정조 때 폐지가 되는 신해 통공 이런 게 있고, 정조 때는 서울에 대한 차별도 완화된다. 여기까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